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 곳은 아마 하와이에서 한 번도 영상을 보내드리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주라기 파크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뭐 이렇게 전체를 보는 코스도 있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차를 이렇게 빌려서 정글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 코스, 아주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같이 오신 분 옆에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답니다. 찍어주고 계신 분도 또 상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농담이고요. 나이가 상당히 젊으신 분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언젠간 알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함께 촬영도 되고 또 같이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빚없이 못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 1034조가 연체율 8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3분기 1014조 2천억, 4분기는 지난해입니다. 작년 4분기는 1019조 9천억, 그리고 이제 2023년 올 1분기 3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요. 3개월 만에 13조 9천억이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가계 대출, 부동산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해서 이 정권에서 부동산 무너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끔 했던 그 효과가 지금 또 대출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졌다는 건데요.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4분기 0.65%보다 0.35%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체율 상승폭을 보면 지난해 4분기 0.12%, 3분기는 0.06%에 비해 대폭 뛰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올 1분기 말 6조 3천억, 지난해 4분기 말 4조 1천억보다 자그마치 53.7%나 늘어났습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이 4분기 24.2%, 2배 이상이고요.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보면요,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득, 고소득 세 개가 다 연체율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연체율 급등, 특히나 비은행인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매우 심각하다. 이거 뭐 누차 말씀드렸죠. 올 것이 지금 언제 올 것이냐, 뭐 그거만 제깍제깍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방법론을 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각이 0.37%, 2.52%로 집계됐고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분기, 퍼센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4년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2분기보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율이. 비은행권은요, 다시 세부 업권으로 나눠 보면요,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1분기 연체율이 3개월 만에 각각 0.83%포인트, 0.36%포인트 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가 119조 9천억, 올 1분기 123조 원으로 3조 1천억이 불어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 1인당 이자가 58만 원씩 증가할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 1033조 7천억, 그리고 변동금리 비중이 지금 추정치로는요 66.8%인데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80%까지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가 앞으로 0.25%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 이자는요 1조 8천억 원, 자영업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 평균 58만 원이 또 늘어난다는 추산인데요. 올해 9월 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종료로 올입니다. 위기설 많이 듣고 계시죠? 올 9월 가계 대출, 자영업 대출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세 대출까지 지금 껴 있어서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7월이군요. 좀 지켜보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9월 말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의 종료로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또 연장하나요? 금융 지원을 늘려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은행에서 그렇게 할까요?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게 금융 관련된 은행이긴 하지만 돈이 뭐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겠죠. 어쨌든 이제 정말로 그 위기의 1단계인 올 9월 위기 언제 위기 오냐 언제 위기 오는 걸 그렇게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까?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오늘 얘기하면 뭐 3개월 후에 또 뭐가 이벤트가 나오고 또 나라에서 돈 이렇게 갖다 뿌리고 뭐 어떻게 방법론이 또 나와가지고 뭐 연장하고 이러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골마 터지기 시작한 거는 팡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시간이 언제이냐, 여기가 무슨 뭐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 무당들이 잘 맞히나요? 무당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골마 터질 것이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이 지금 관건이지요. 날짜 그리고 시간 언제 터지냐, 이게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3천조가 이거저거 다 뭐 자영업, 가계, 전세, 뭐 주택 담보 대출, 기업 뭐 할 거 없이 지금 3천 뭐 한 4천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터질지 참 정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에.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노후 대책 안 하신 분들이 젊었을 때 이거 좀 해놨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지금 노후를 맞으면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되새겨서 되새김질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와이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문이 있고 조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로 오세요.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고 싶어서 그 어린 친구로 보시면 큰일 나요. 저보단 어리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패밀리 멤버들이시고요. 오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제가 일만 하다가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